부마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전남대 4학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 4학년생이었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바로 그 칠판에다 광주는 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그 큰 낙서를 제가 썼어요. 칠판에다가. 야, 이제 박정희의 끝장이 이제 부마를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감정을 느꼈던. 외신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접했는데, 아, 정말 거기 실린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래도 될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군사 독재를 종식시킨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시작으로서의 부마 항쟁, 그리고 찬란한 실패로서의 광주 항쟁,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낸 6월 항쟁,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부마 항쟁이 제대로 조명되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와 광주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특집 토론, 진실과 연대, 부마에서 광주까지 사회를 맡은 광주 MBC 김낙곤 기자입니다. 10월 16일은 박정희 유신 독재 항거에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민주화운동의 역사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요. 부마 민주항쟁은 7개월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두 사건은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한 채 각각의 사건들로 고립되거나 잊혀져 왔습니다. 오늘 부산 MBC와 광주 MBC, 광주 MBC와 부산 MBC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이 서로 만나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 안에서 그 가치를 회복하고 성숙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실과 연대, 부마에서 광주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로 부마 항쟁이 40주년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건데요. 뭐랄까요. 그러면서도 올해는 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는 말로 각각 부마 항쟁하면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부마 항쟁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홍구 교수님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그 반유신 그때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었고, 저는 답사를 가서 시골에서 남원에 가 있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얘 계엄령까지 선포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예.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12.6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손으로 박정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부마로 잘 열렸는데, 이렇게 좀 허망하게 마치 해방이 도둑처럼 온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 손으로 이거 박정희를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 좀 지났더니 광주로 그렇게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대학교 2학년이면 청년 한홍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 한홍구 선생님으로 오셨네요. 이사장님 하면 이름표가 이렇게 부마 항쟁의 뭐 주동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이름표가? 예. 그렇습니다. 예. 40년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실제로 부마 항쟁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항쟁이고요. 상당히 좀 썰어린 우리가 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지도 또 평가되지도 못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5.18이나 연속하는 큰 사건의 네. 그림자에 가려졌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비록 40년 만이지만은 네. 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당히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이은진 교수님께서도 예, 네. 저는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도 그 당시에 군인이 저기 시내나 캠퍼스에서 보이는 일이 매우 잦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10월 26일 날 박정희의 죽음은 그건 우리가 크게 놀랄 일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과연 시위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박정희가 죽은 것을 성공이냐 아니냐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의 심정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그 항쟁이 말하는 유신 체제를 끝냈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부마 항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민주주의 역사에선 좀 빚을 진 게 있어요. 왜 민주주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왜 아직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점은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네.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시군요. 우리 노영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조그마한 아이여서 그래서 뭐 별다른 개인적인 소회는 없는데 역사학자로서 제 이제 생각은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뭐 5.18 항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네. 하나는 학생의 시위에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시민 항쟁으로 저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측면이었고 네. 그거보다 이제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시위, 시민들의 시위에 군을 동원을 했다라는 것. 그것도 동원하지 말아야 될 공격형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라는 네. 거.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이 사건 자체 어떻게 보면은 5.18의 전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마 항쟁 40년을 맞아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각자 얘기를 한번 여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부마와 5.18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했는데요. 두 민주화 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어 같이 이야기하는지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두 사건의 뭐랄까 연결 지점, 시민 먼저 항쟁 측면에서 두 사건들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홍규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예, 예. 네. 그 부마 항쟁이 1979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박정희 체제가 18년 동안 그 장기 존속되고 있었는데 네. 그 체제를 무너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이 유신 체제와 민중들의 격돌,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김재규가 12.6이라는 일을 일으켰는데 그때 미뤄졌던 사건이 한 7개월쯤 뒤에 그 지역을 달리해서 광주에서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 그 불행하게도 이 전단 세력이 그러니까 잔혹한 학살을 통해서 집권 함으로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민주주의의 열망이 짓밟혔지만
7년 뒤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수십 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시민 항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10년, 20년 간격으로 지속적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한 나라는 지금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197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에 부마 항쟁이 있으니까 그때를 교훈 삼아서 전두환 신군부 체제는 80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 요 정도 하면은 그냥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저항이 너무나 치열했다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부마에 맨 처음 투입됐던 3공수가 동시에 5.18 때 최초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공수부대 하나 정도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1개 사단을 더 보내고 2개 공수부대를 더 투입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군인의 3 내지 5%를 거기다 그냥 네. 부은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에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그 저항과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1979년과 80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여기에 뭐 이렇게 질문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저는 부마 항쟁 관련자로서 구속된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5.17 때 다시 연임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한 10달 정도 제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제가 뭐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제가 5.18 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네. 부산에서 부마항쟁 관련자로서 5.18 유공자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2개의 낙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조치 구호 위반에 의한 낙인, 네. 다른 하나는 개헌법 위반에 의한 낙인. 제가 그 젊은 날의 그 부마항쟁에 대한 그 시위 주도라고 하는 걸로 박정희 체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그 짧은 시기에 저는 뭐 2개의 그 낙인을 갖고 뭐 이 지금까지 4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2개의 낙인은 누가 어디에서 왔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네. 이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제 개인의 체험을 놓고 본다면 부마와 광주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보면 억압 탄압의 역사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이건 선명하게 제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광 이사장님 말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부마 민주항쟁의 또 주동자이자 예, 예. 또 5.18 그 관련된 유공자 두 예. 개를 갖고 예, 예. 역할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예, 걸 예, 이해할 예. 수 있겠네요. 네, 그 노영희 교수님 아까 좀 전에 인사 말씀하셨지만 대중시위로서의 그 연결성을 부마와 광주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시민들이 합세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시위를 하고 네.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는 있지만은 네. 이렇게까지 확산된 경우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마 항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해야 된다. 더 이상은 유신 독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5.18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구도는 그 전남대에서 오전에 시위가 이제 발생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시내로 진출을 해가지고 금남로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순간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19일이 되면 이제 그날은 월요일이고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 시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남 전역으로 이제 퍼진 상태에서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학생들이 다 죽는다. 시민들 나와라라는 구호가 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부터 5월 19일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학생 시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민들이
그 전에 이제 서울의 봄 시기에 있었던 5월 14일부터 16일에 있었던 경험들과 그다음에 이제 5월 18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제 오히려 주동을 해 나가는 형태들. 네. 그게 5.18의 네. 좀 특징이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 들으면 저도 그 부마 민주항쟁이 어떤 학생들의 시위에 지켜보던 모습에 시민들이 또 부모나 형제 자매가 연대한 처음이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게 또 광주까지 이었다 이렇게 이었던 걸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부마 항쟁이 특별했었던 거는 네. 이 75년도에 간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산 대학생 운동도 큰 타격을 입고 네. 몇 년 동안 데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정광민 선생이 그 선언문을 쓸 때도 어떤 부끄러움을 그 이렇게 악이 그 횡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젊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그 강조했었던 걸로 네. 그 기억을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게 됐고 시민 또 학생들이 그 막상 나오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드디어 나왔느냐 하듯이 네. 그 가세를 해서 아마 정광민 선생도 그렇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네. 박정희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그 부산에서 열심히 데모하고 있었던 민주화 운동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학생들의 시위가 이렇게 5만 그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게 아마 한국의 민중항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 4월 혁명도 그랬었고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에 이르기까지 이런 폭발적인 대중들의 참여를 그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그 힘, 또 한국 민중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부마와 5.18을 얘기하면서 어떤 시민 항쟁의 전개 과정의 어떤 연결성, 유사성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압의 주체죠. 어떤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가폭력에 대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건 부마 항쟁은 박정희, 그리고 뭐 5.18은 전두환. 이러니까 뭐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진압의 측면에 다른 주체고 다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두 세력을 따로 떼내서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현진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1979년에 네. 당시에 그 군부 동원 체제라든가 네. 이런 체제를 보면은 그 부마 항쟁 진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상 그 차지철, 박정희, 강경 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얘기하는 공식적인 군대 라인,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당시에는 그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기원 비서실장, 중앙정부부장 요 라인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하게 그 두 개의 라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라인이 라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10월 26일에 박정희의 서거는 바로 이 라인 간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강경 라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1979년 12월 12일 그 군사 반란이라든가 광주항쟁. 그래서 사실상은 그 부마 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 간에는 그 가해자 세력은 사실은 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줄기다. 한 줄기라고 네. 보는 것이 이렇게 저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보면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마 항쟁과 그 이제 그 신군부 입장에서 부마 사태, 광주 사태가 되죠. 네. 그 우리만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역사를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네. 아까 화면도 잠깐 지나갔지만 부마 사태에 대한 그 교훈이란 걸 그 보안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훈련이 대개 시위를 진압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부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격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을 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광주에서의 어떤 그 강력한 초동 진압, 그거는 부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부마 사태에 대한 교훈의 분석에서 나온 그 준비된 조치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5.18은 물론 부마에 대해서도 노영기 교수님 그 전두환은 일관되게 자기는 지휘권이 없었다. 이런 문제 오랫동안 연구하셨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군 문서에 보면은 직접 다녀갔다라는 거, 부산 지역에 와서 그게 이제 그 군대 용어로 지휘조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선의 일반 부대장들에게 보안사에서 지휘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나 권한에서 볼 때는 지휘 조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초등 진압, 조기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고 또 하나는 이제 5.18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가지는 당시의 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12 이후에 이제 군사반란 일으키고 군 지휘권은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5.18이 나기 거의 한 달 전쯤에는 중앙정보부장까지 같이 겸직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는 겸직이 허용되는 자리가 아닌데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발굴된 문서들에 보면은 그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보고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505 보안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고를 못 받았다라면은 무능한 것이고 네. 몰랐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 들어보면 그 가해자인 진압 입장에서는 뭐 지역만 다를 뿐이지 부마 사태, 광주 사태였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성격이 서로 같았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부마와 광주는 이렇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였고 우리 시민들의 항쟁도 전개도 같은 모습이고 왜 분리되었는가? 왜 분리 인식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당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자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렇다면 분리됐는가? 네,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부마가 이제 잊혀졌다면 아마 80년대에 들어왔었는데 박정희는 죽은 독재자였고 그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정말 분신투신하고 아주 치열했었는데 그때 민주화운동의 힘이 굉장히 적었죠. 지금 이제 뭐 시위를 하면 뭐 5만, 10만을 아주 우습게 보는 상황이지만 네. 실제로 80년대 그 주요한 시위에 보면요. 6월 항쟁 전까지 시내에서 가두 네. 시위에서 500명, 1000명 모이기가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얼마 안 되는 힘을 갖고 죽어라 하고 전두환과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보는 박정희와의 싸움이 있었던 부마 항쟁을 우리가 어떤 그 좀 추억한다거나 거기서 어떤 이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더 큰 항쟁을 이루자. 이제 이렇게까지는 그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마 문제가 거기서 한번 잊혀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는 상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이라는 게 이 부마 항쟁이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었고 네. 그 이 독재자와 저항을 했는데 그 이 독재자와 이제 부산 마산이라는 지역이 손을 잡아버리면서 네.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네. 기념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네.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79년의 상황에 돌아간다면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YS 지지를 위해서 부마 투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이거는 이 민주주의 기본이 안 돼,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봤고, 이 지역적인 대중에 영향을 미친 것은 YS의 제명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했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YS 지지 때문에 부마 항쟁을 일으킨 건 아니었다. 그러나 지역적인 그 정치의 그 말하자면은 이 분할 또 보수적인 삼당 합당 이런 것에 의해서 대중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탁해지고 이러면서 광주와 부마를 같이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좀 주목받지 못하고 또 평가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당 합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 마산, 뭐 경남 지역 포함해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 어려운 점, 또 광주가 고립돼도 같이 연대하기 어려운 점, 솔직히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3당 합당이 되면서 호남이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또 여전히 그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권이나 이 김영삼 정권에서 광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돈으로 좀 덮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이 광주가 지금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진상규명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책임자 처벌이라는 부분도 제대로 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망언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구하지 못하고 돈으로 좀 뭐 처벌된다고나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생생한 그 용어로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사 자체가 다 흐트러져 버렸고 그 속에서 광주는 표류하고 부마는 실종돼 버렸다. 아마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권에 의해 5.18이 좀 고립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5.18이 너무 참혹해서 피해자가 너무 커서 너무 압도적인 피해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건들과 같은 선상에서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80년대만 하도 저도 부산에서 사회운동하면서 광주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5.18 진상규명투쟁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연대를 하고 이기 위해서 광주도 가고 망월동도 여러 번 갔습니다. 지역 정서 전체는 연대의 제1의 그것 가치는 5.18이었습니다. 부산에 한동안 오랜 동안 5.18이 거의 뭐 지배적인 것이 담론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부마를 말한다는 것이 광주는 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부마는 당장 뭐 얼마 전에 사망자가 인정받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피해가 적거나 그걸 동일선상에서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이런 건 있습니다. 광주는 그런 속에서도 정치권과 같이 이렇게 결속하면서 신속하게 법들이 만들어지고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규명과 보상들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부마는 상당한 소외감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5.18 그 주체들이 오히려 지금 부마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솔직히 부마보다 더 광주를 더 우선하고 연대했던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5.18은 오히려 부마에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같이 공유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월 운동,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해왔던 것이었고 그게 이제 다른 운동들하고는 좀 달랐던 측면이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부마와 광주가 왜 이렇게 다르게 인식됐는가를 얘기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인식되면서 40년이 지나서 현실은 어떤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정치적 요인으로 지역화를 시켰다고 부산, 마산, 광주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두 사건이 부산과 그 마산만의 사건으로 또는 광주만의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홍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 부마 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지만 지역 사건이 아닙니다. 광주 항쟁이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그 광주만의 사건이겠습니까? 그건 전국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지역 정치 속에서 이게 점점 축소가 돼 가요. 점점 축소가 되면서 됐고, 그러니까 이 광주 항쟁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그 정 선생님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 80년대에선 이 광주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었던 건 광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광주 문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분신도 하고 투신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광주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80년대 그 모든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또 거꾸로 광주 문제가 이렇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만큼 해결될 수 있는 데는
전 국민이 또 달려들어서 민주화를 받았던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그 참여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광주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뭐 부마나 다른 지역의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것을 이 극복하여 나가는 데서 정말로 필요한 게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산도 이제 그 부항쟁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후에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그래도 선거로 대통령을 3분이나 당선시킨 출신 인물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의 어떤 그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 어떤 문민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적 민주화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노무현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르기까지 3번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을 또 부산이 갖고 그것을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부산 마산의 지역을 자지매김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좀 자각이 있으면은 조금 그 지역화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새롭게 자지매김하는 그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노인겠습니다. 네.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이 돼버린 게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면한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곧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으로 회고록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그 가치, 민주화 운동사 아니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 가치가 사장돼 버리는 효과를 낳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2번째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3번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 처벌 없이 진상규명 없이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 화해가 되고 화해가 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적인 정의를 향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4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뭔가 자꾸로 내재되면서 자꾸 그 다른 형태로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왜곡되게 지금 이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요새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해서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쭉 하고 있고 그 사건에서 이제 부마 항쟁도 들여다보고 광주 항쟁도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번에 부마 항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주요 가해자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박정희와 차지철은 죽었지만 죽었으면 죽었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 부마 항쟁에 아까 이인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대를 어떤 식으로 동원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고 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기록을 해야 하고 또 현지에서 네. 이 사건을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12.6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 정광민 선생도 그때 풀려나시고 그랬지 만약에 그 12.6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무슨 커다란 공안 사건 같은데 연루가서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런 그 상황 자체를 좀 낱낱이 밝히고 기록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돼야만 네. 가해자들이 역사의 어떤 데에서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가해를 못하고 또 지금 5.18에 대해서 엄청난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거는 가해자들이 나와서 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하고 이제 오히려 그 뻔뻔스럽게 네. 5.18에 대해서 그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막살을 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고 또 일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편견을 가진 대중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현실을 정리하고 우리가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 규명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한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마산, 광주를 지역으로 잘 분리시켰고 그리고 또 5.18 진상규명 같은 역사적인 진상규명 문제도 광주의 문제로 부마 항쟁에 관련된 문제도 부산 마산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마는 기억 상실을 좀 유도한 것 같고 5.18은 여전히 가해자 측면의 진상규명이 안 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만 될까를 좀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마와 광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동안 40년 동안 좀 부마와 광주의 연대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 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의 그 사회운동의 지배적인 흐름들 예. 이런 것들은 제1의 그 가치가 목표가 그 운동의 그 과제가 5.18의 연대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저는 부산에서 오히려 5.18에 대한 그 투쟁 연대 네. 굉장히 저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운동 주체 간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적 레벨에서의 또는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마 항쟁의 그 피해자들, 당사자들과 5.18의 피해자들 네. 이들이 정말로 아래로부터 그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 서로의 아픔들, 그들의 연결고리들, 공통성, 우리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가, 네.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거를 정말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런 것을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없었지 않았던가. 부마 항쟁 그러면은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에 일어난 사건. 네. 광주라 하면 1980년 5월 18일서부터 25일까지 일어난 사건. 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공간적으로도 그걸 분리시키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네.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 크게.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서로 다른 지역이야 이거는 이제 네.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부마나 광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과제랑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하면 미래도 계속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시켜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뿌리내린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통합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한국에서 지역 감정의 확대 과정이고 또 그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독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디나 어느 곳이나 지배 세력은 분할 통치 전략을 쓰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나라예요. 인종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금 문제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극도로 억압돼서 전면화되지 못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게 남아서 지역 갈등을 쭉 대립시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완전히 이제 부마와 광주가 쪼개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좀 해결돼야 하는데 그거 하나로 해결되는 거는 부마만 따져서 부마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5.18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란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라는 큰 차원 속에서 그것을 따져야지 부마 얘기하는 사람 저는 부마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고 광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부산 마산 사람들이 광주 문제 얘기해줘야 하고 그리고 광주 분들이 또 부마 문제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부마 항쟁은 정말 깜짝 놀란 게 광주만 해도 좋은 영화들이 여러 편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도 있고 또 화려한 휴가도 있고 수백만이 그거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있는데 부마 항쟁에 대해서는 영화 한 편 없고 이 부산이 오히려 광주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인데 예. 큰 도시인데 이게 진짜로 부산 분들에 의해서도 많이 잊혀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서로 교류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교수님 부산 마산이 광주를 얘기하듯 광주도 부산 마산을 부마를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이야기해야죠.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각자의 분리가 되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5.18 항쟁의 전사가 부마 항쟁이고 부마 항쟁에서 나온 것들이 그대로 실현된 게 어떻게 보면 그 5.18 항쟁이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수대죠. 공수대가 부마의 경험이 광주에서 재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지금까지 이제 5.18 항쟁기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부마 항쟁 때는 도대체 부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유신 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의 항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군을 투입했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그 군이 투입된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목을 안 했거든요. 5.18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명을 많이 받았고 국회에서 청문회도 했고 검찰에 수사도 했고 그 뒤에 군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피상적으로나마 많이 밝혀졌죠. 근데 부마 항쟁은 그에 관한 실상들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전사인데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좀 연대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이제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의 논리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5월 18일 행사에는 부산의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하시고 반대로 11.6 부마항쟁 행사 때는 또 광주 시민들이 가서 같이 하는 것들 그걸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 5.18의 경우에는 뭐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지만 다른 국가폭력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상규명도 됐고 보상도 됐고 또 책임자들이 형식적이지만 또 그 처벌도 받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되더라. 뭐냐면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죠. 우리가 막 그 군사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는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진상규명도 되고 배보상도 되는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자살하고 뭐 그 참담한 이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우리 정 선생님이나 이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언뜻 배워 나왔지만 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뭐 비록 광주처럼 많은 분이 그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끼리의 연대, 고통의 연대라고 할까요? 우리 유명한 드라마 그 대사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그동안에 정권이 분리를 시킨 건 뭐냐면 아프다고 난 더 아파.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각 지역에 우리는 국가폭력이라는 게 비단 부마와 광주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시대부터 그리고 해방 후만 따져도 민간인 학살 그다음에 수많은 고문 조작 사건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은데 그런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저는 광주의 이름으로 부산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부산 같은 그 트라우마 센터가 각 지역에 다 들어서야 하는데 광주는 5.18의 이름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고 부마에는 부마 항쟁의 이름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자기네가 자기네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보듬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광주에서 오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 한홍구 교수님 말씀하신 광주의 트라우마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부마항쟁의 트라우마에 대해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광주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이곳 부산까지 오는데 한 4시간이 걸렸거든요. 서울은 1시간 반 만에 가는데. 고속 전철이나 이게 더 빨리 달리는 걸로 와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뭐 수도권으로 빨리 가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남쪽의 큰 도시권에서 좀 남부의 대한민국의 커다란 하나의 새로운
뭐라 하나 이런 그 교류권이 생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마무리 클로징 각자 한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더불어서 사실 부마와 광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부마와 광주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어떤 가해자들 군 그 국가의 폭력에 대한 저항 이런 게 같은 줄기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마와 광주만을 얘기하보다 또 다른 우리나라 현대사와 사건과 연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더불어 마지막 이 말은 꼭 한번 남기고 싶다라는 게 포함해서 한 말씀씩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마와 광주 어떻게 보면 뭐 쌍생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 교류 벨트라 할까 뭐 이런 거를 좀 부산과 그 광주 간에 이 지금 이현진 교수님이 이제 물리적인 그 지역적인 그 교통 수단의 이 정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뭐 콘텐츠 아이템은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빈번하게 역사 교류의 그 벨트들 이런 게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그 분리와 고립을 또 망각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도 제가 보면은 2016년에 촛불 시위 때 위수령을 하려고 했다라던가 아직도 말하자면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끔찍끔찍해요. 저는 그 말을이나 그 시도를 들을 때마다 아니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군인이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이 아직도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연대하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두 가지 사건의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는 넘치지만 일본에는 없는 게 바로 민중항쟁, 네.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4대 민주 그 항쟁,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4대 민주항쟁을 거쳐서 지금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 100년 동안에 어지간하지면은 고이면은 터져나오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가면서 많은 그동안에 희생도 있었고 피도 흘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본은 그런 그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약하고 지배 세력이 보수 세력이 그대로 쭉 끌고 가다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 현상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럼 부마는 어떤 위치이고 광주는 어떤 위치인가가 또 그걸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오히려 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화 운동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무엇인가? 민중항쟁이란 무엇인가를 좀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올해 40년을 맞는 부마항쟁, 또 내년이면 40년을 맞게 되는 광주항쟁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그 한홍구 선생님이 고통의 연대를 말씀을 하셨고 그 인상적이었던 게 5월의 어머니들이 세월호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의 연대들 자체, 다른 사건들, 이 두 사건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시민항쟁이라는 측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러한 일들을 비슷한 역사적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간인 학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고문의 피해자랄지 어쨌든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들, 그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훼손의 과정인데 그걸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연대는
이제 40년이 된 부마 항쟁이나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5.18 항쟁이나 좀 더 넓은 품을 갖고 넓게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부마와 광주는 한 번도 외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위대한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왔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부마가 없는 광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광주가 없는 부마를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이면 말씀하신 대로 부마에 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소중한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진실규명의 연대 그리고 명예회복의 연대를 이뤄내고 부마와 5.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MBC와 광주 MBC, 광주 MBC와 부산 MBC가 공동 제작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특집 토론 진실과 연대, 부마에서 광주까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